내가 만져도 아무렇지도 않아. 왕의 것도 원자의 것도 가장 믿던 자들의 짓일 수도 있지. 정녕 니놈 짓이더냐? 이 방법밖에 없는 걸까? 그러면 나는 죽을 수도 있어. 여전히 넌 내가 아는 가장 어여쁜 인간이다 해서 나는 마음이 아프구나. 중전의 죽음 이후 궁궐에 드리워진 슬픔 속에서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납니다. 예조판서와 풍산의 죄가 백성들 앞에 낱낱이 밝혀지는 가운데 여리는 마지막 방법인 저승굿을 결심하게 됩니다. 강철과 여리가 서로를 향한 애틋한 마음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도 잠시 그 밤 팔척귀가 마침내 왕 이정에게 빙의하며 100년 원한의 복수를 시작합니다. 중전의 죽음 이후 왕의 서재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책상 위에는 경규석이 촛불 아래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는 펼쳐진 책들과 붓, 먹이 그대로 있었지만 모든 것이 생기를 잃은 듯 보였습니다. 강철이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경규석을 쥐어보았습니다. 평소라면 손에 닿기만 해도 강한 신기 진동이 느껴져야 했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차가운 돌덩어리 같을 뿐이었습니다. 강철이 낮고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만져도 아무렇지도 않아. 왕의 것도 원자의 것도. 여리는 경규석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경규석은 본래 손에 닿기만 해도 강한 신기 진동이 느껴져야 하는데 지금은 완전히 죽어 있었습니다. 강철이 조용히 그러나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장 믿던 자들의 짓일 수도 있지. 이정은 말없이 책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의심이 맺혀 있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들 중 누군가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급히 달려온 상선이 숨을 몰아쉬며 등장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긴급함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전하, 내금이 병사 하나가 이상한 물건을 바쳤습니다. 경규석에 뿌린 약물이라며. 이정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강철과 여리도 놀란 얼굴로 상선을 따라 나섰습니다.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상선의 처소에서는 한 병사가 고개를 숙이고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술병이 들려 있었고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금이 병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저는 모르고 했습니다. 예조판서 대감이 직접 내라 하셨습니다. 전하의 피곤함을 덜어주는 약이라며. 여리가 병사의 손에서 술병을 받아 신중히 살폈습니다. 병 바닥에는 부적 잔해가 붙어 있었고 희미하게 남아있는 저주의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여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신계를 봉쇄하는 저주다. 경규석이 이걸 맞았으니 당연히 무력화됐지. 상선이 경악한 얼굴로 병사의 말을 되짚었습니다. 예조판서가 직접 이런 일을 시켰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상선이 분노로 떨며 물었습니다. 정녕 내놈 짓이더냐? 내금이 병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선이 이를 악물고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이정의 얼굴에도 깊은 분노가 일렁였습니다. 다음 날 궁박 형장과 백성들이 모여있는 광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조판서와 풍산이 두 손이 묶인 채 병사들에게 끌려나오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군중들의 분노가 담긴 시선이 두 죄인을 향했습니다. 백성들은 이들이 저지른 일을 알고 있었고 그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한 백성이 분노의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중전마마를 그리 만든 놈들 잡았대. 또 다른 백성이 소리쳤습니다. 왕실을 팔아먹은 역적들이다. 풍산은 고개를 뻣뻣이 들고 웃었습니다. 예조판서는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강철이 군중 사이에서 앞으로 걸어 나와 풍산을 정면으로 마주섰습니다. 강철이 묶여있는 풍산의 멱살을 움켜쥐며 서늘하게 말했습니다. 신의 벌전이 두렵지도 않더냐? 풍산이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니놈도 저 계집년도 곧 끝장날 거요. 강철의 주먹이 떨렸고 여리는 멀리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불길한 예감이 어른거렸습니다. 밤이 되어 무녀의 처소인 옛 넙덕의 방에는 촛불만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여리가 조심스럽게 꺼내든 검은 도포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여리는 한참을 멍하니 바라보던 중 천천히 할머니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무당 스스로 저승사자를 불러 악귀를 명부로 데려가는 굿이 있다는 것. 하지만 귀신의 원한을 풀 수는 없고 자칫 무당이 급사를 맞을 수도 있다는 것. 그러니 최후의,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만 써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검은 도포를 손에 쥐고 여리가 나지게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방법밖에 없는 걸까? 그러면 나는 죽을 수도 있어. 강철과 나눈 지난 시간들이 여리의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강철의 웃음, 말, 걱정, 그리고 그 따뜻한 손길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여리는 이내 눈을 감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천천히 도포를 만지는 손끝이 떨렸지만 결심은 굳어갔습니다. 늦은 오후, 무녀의 처소 앞 작은 뜰에는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풀잎이 흔들리고
꽃잎 사이로 바람이 맴돌았습니다. 여리는 한 손에 물동이를 들고 뜰 앞에서 약초를 다듬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햇빛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비추며 금색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집중해서 일하는 그녀의 모습은 평범하지만 아름다웠습니다. 강철은 멀리 처마 아래 서서 한참 동안 여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가끔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는 모습, 약초를 정성스럽게 다듬는 손길, 무언가 생각에 잠겨 미소 짓는 표정까지도 그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얼마나 더 남았을까? 강철이 품에서 작은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며칠 전부터 여리 몰래 준비한 귀다리 놀이개였습니다. 하얀 옥구슬에 붉은 실로 정성스럽게 매듭을 지은 것이었습니다. 강철이 조용히 다가가자 여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철의 손에 든 보따리를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뭘 들고 있어? 강철이 보따리를 풀어 놀이개를 꺼내 보였습니다. 햇빛에 비친 옥구슬이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이게 뭐야? 강철이 여리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평소와 다른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어. 강철이 조심스럽게 여리의 머리 위로 손을 뻗어 놀이개를 씌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길은 무척이나 부드러웠고 마치 가장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 조심스러웠습니다. 여리는 강철의 얼굴을 가까이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진지한 표정, 집중하는 눈빛, 그리고 약간 떨리는 손끝까지도 모두 보였습니다. 왜 이런 걸 주는 거야? 강철이 조용히 매듭을 묶으며 말했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서 감기 걸리지 말라고 하나 샀다. 여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강철의 눈빛에는 평소와 다른 깊은 감정이 어른거렸습니다. 그녀가 모르게 손끝에 힘을 더하며 매듭을 천천히 묶었습니다. 강철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여전히 넌 내가 아는 가장 어여쁜 인간이다 해서 나는 마음이 아프구나. 놀이개를 다 메고 나서도 강철은 여리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리의 어깨에 살짝 손을 얹고 그녀와 같은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석양이 뜰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예쁘다. 강철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여리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놀이개가? 놀이개를 한 내가. 여리의 볼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강철은 그런 여리를 바라보며 가슴 한편이 저려왔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얼마나 더 있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여리가 강철의 표정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보다 더 애틋하고 더 간절한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이것이 마지막인 것처럼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리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왜 갑자기 무슨 일 있어? 강철이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무 일 없어. 그냥 내가 걱정되어서. 강철아. 응. 우리 괜찮을 거야. 반드시. 강철이 여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있잖아. 여리가 강철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럼 약속해. 나 혼자 두고 어디 가지 말겠다고. 강철이 잠시 말을 못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리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짓말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약속할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하지 못한 많은 것들을 눈빛으로 전했습니다. 햇살 속 두 사람은 서로 모든 것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척 가장 소중한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한 사람은 사랑하는 이를 위해 모든 실력을 바칠 준비를 하고 있었고, 한 사람은 그 사랑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여리의 머리에 메어진 놀이개가 흔들렸습니다. 그 작은 소리마저 두 사람에게는 소중한 추억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궁 안왕의 서재는 조용한 새벽을 맞고 있었습니다. 이정이 홀로 서재에 앉아 중전의 죽음을 되새기며 경기석을 손에 쥐고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무거운 자책, 후회,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정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또 지키지 못했다. 이 나라의 왕이라는 것이 어찌 이리 허망한가. 그 순간 촛불이 갑자기 꺼지고 차가운 기운이 서재를 감쌌습니다. 팔척귀의 실루엣이 왕의 그림자에 겹쳐지며 등장했습니다. 왕의 등 뒤에서 팔척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왕의 정신 공간과 현실이 겹쳐지기 시작했습니다. 팔척귀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내 조상처럼 사랑하는 자들을 지켜내지 못했지. 왕이 뒤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고 다만 창호지 너머로 붉은 눈 두 개가 빛났습니다. 이정이 팔척귀를 향해 말했습니다. 팔척귀야, 나도 안다. 내가 품은 그 원한을. 팔척귀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날 버려진 이들의 절규다. 어미도 아들도 그 손에 죽어갔지. 팔척귀가 천천히 왕의 곁으로 다가오며 그림자처럼 왕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팔척귀가 왕의 몸에 빙의하려 들며 내면을 흔들었습니다. 보아라, 너도 이제 알겠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는 고통을 이정이 눈물 맺힌 눈으로 말했습니다. 그 고통을 안다고 해서 더 많은 이들을 해칠 수는 없다. 팔척귀가 최종 공격을 가했습니다. 지켜보아라. 모두 어찌 죽게 되는지. 팔척귀가 최종적으로 왕의 눈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이정은 휘청거리며 정신이 무너졌습니다. 눈동자가 붉게 빛나며 팔척귀에게 빙의된 이정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빙의된 이정이 차갑고 무서운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검소관 윤갑과 애체장인 여리를 잡아 바로 차명에 처하라. 팔척귀에게 빙의된 왕이 내린 차명 명령으로 여리와 강철의 목숨이 위태로워집니다. 가섭스님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탈출에 성공하지만 이제 남은 것은 목숨을 건 저승구뿐입니다. 과연 여리는 팔척귀를 왕에게서 끌어내고 천도제를 올릴 수 있을까요? 100년 동안 이어져 온 원한의 끝과 진정한 구원을 향한 마지막 대결이 드디어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는 개인적인 뇌피셜로 본 방송과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운명의 순간으로 향해 가는 귀국 마지막 회에서 만나요.